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일 추석에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그 조던 HD로 검색해보시면 제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추석에 방송을 하지만 추석에 사실 이번에는 더더욱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안 가거든요. 부모님도 이제 뭐 오지 말라고 하시고 위험하니까 그냥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괜히 뭐 버스 타다가 고속버스 타다가 뭐 감염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보내는데 또 집에 있으면 TV 보다 보면은 또 시간도 잘 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잘 간다. 그리고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럽 여름 이적 시장이 밀리게 되면서 지금 10월 달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 10월 5일 날 마감이 다 됩니다. 어떻게든 유럽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월 5일이 그냥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별의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은 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구단에서 내는 오피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오피셜 소식이 아니면 걸러 들으세요. 내가 말한 데에서 다 유력한 기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살 만한 거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시고 정말 진짜는 그 구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오피셜만 믿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도 이제 축구를 본 구력이 있으니까 그 구력에 따라서 그냥 좀 걸러내시면 됩니다. 네, 걸러내시면 아셨죠? 그럼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저기 보시면 이제 리버풀 엠블럼이 보이잖아요. 네, 그 리버풀 팬들이 자선 경기 환불금을 모아서 25만 파운드 이상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리버풀 레전드과 그러니까 리버풀 레전드 대 이 바르셀로나 레전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선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티켓도 다 팔았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석하려던 팬들이 이 티켓 환불금을 모아서 이 리버풀 재단에 25만 파운드, 3억 7,500만 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3월 달에 리버풀 레전드 대 바르셀로나 레전드 경기가 열렸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마침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미뤄진 게 7월 달까지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은 이 경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티켓을 팔았는데 경기가 취소되었으니까 환불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리버풀 지역의 코로나 복구 대응에 이제 일부를 그러니까 좀 기부하든가 아니면 전액을 기부하든가 아니면 다 받던가 네, 이런 이제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일부를 또 기부하고 어떤 분들은 전액을 기부하면서도 추가적인 기부까지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추가적인 기부금도 모여지고 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3억 7,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일단은 그 코로나 예방 그리고 코로나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이 금액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리버풀 팬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한과인데 우리한테는 한과인데 좀 훈훈한 소식도 들어야지. 네. 또 너무 이제 막 사막한 기사들 보다가 알리예요, 알리. 네. 토트넘의 알리가 또다시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알리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첼시와의 까라바오컵 경기에서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주말 경기에서도 명단이 제외되었었던 알리가 오늘 새벽 경기에도 기회를 못 받고 원래는 이 경기에서는 기회를 받을 거라 예상했는데
이런 경기에서라도 이제 좀 뛰면서 폼을 올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경기에도 명단이 제외가 되었고 알리가 이번 시즌 뛰었던 경기가 에버튼 경기 때 45분 뛰었고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예선에서 이제 한 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에버튼 경기만 사실 출전한 거죠. 네. 이제 이적 시장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치면 임대라든지 이적이라든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말짱한 몸 상태로 일단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알리도 뭐 사실 뭐 들려오는 소식에 대하면 뭐 팀을 좀 떠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네, 본인도 원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파리가 원한다라고 했었는데 파리도 이제 그 얘기에 부정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파리가 좀 철회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알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디로 갈지. 그냥 무리뉴는 선수 길들이기인지 아니면 뭔지 알리도 제일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다른 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 다른 팀들도 관심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토트넘이 얘를 처리하고 싶은 건지 얘도 가고 싶은 건지 무리뉴도 정말 얘를 정리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새벽 경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부상자들도 있고 로테이션은 무조건 돌려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또 돌렸고. 근데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알리가 네, 나오지 않았죠. 네. 알코올 중독 파수님이 쿠키 한 개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큰 집에 가시나요? 아니요. 코로나 시국에는 안 갑니다. 네. 아니라면 갔겠지만. 국가에서도 네, 웬만하면은 자제하라고 하는데 굳이 뭐 친척 얼마나 보고 싶다고 가겠습니까? 다음에 가면 되지. 후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전하길 라치오는 맨유에 페레이라를 임대로 데려올 것이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뮌헨에서 미드필더 퀴장스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내년 여름에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를 이제 영입할 수 있는 옵션과 함께 이번 시즌은 임대로 데려오기를 바라고 있고 맨유도 그런 계약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1년 임대료 따로 내고 임대 끝나면 2,450만 파운드, 370억에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라치오는 안페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이적 시장이 닫힐 시간이 다가오자 두 클럽은 조금 더 빠르게 일 처리를 처리했고 이제 라치오가 선수 연봉의 절반을 지불하는 계약에 동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임대료는 1년 임대료는 없나 봐요. 그리고 이제 1년 임대료 없이 연봉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는 것에 제한을 했고 대신에 이번 시즌 끝나고 임대 끝나면 370억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가 또 풀백에 선수를 원하고 있죠. 왼쪽 풀백. 이 포르투의 텔레스를 바라고 있고 도르트문트의 산초를 또 맨유가 원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이해는 잘 안 되고요. 뭐 아무튼 맨유는 이제 안페를 제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즈 유나이티드는 그 뮌헨의 미드필더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선수죠. 퀴장스를 데려오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퀴장스를 2천만 유로 275억에 일시금을 주고 네, 어우 되게 크다. 지금 봤는데 엄청 크네. 아무튼 그 일시금을 주고 데려올 것이라고 해요. 네. 리즈도 정말 마지막까지 영입을 계속 어떻게든 하려고 하네요. 네. AC 밀란의 파케타를 리옹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루카스 파케타가 이제 AC 밀란에서 2년을 잘 보내지 못했고, 네. 이제는 AC 밀란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AC 밀란에서 44번을 출전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란과는 작별할 시간이 다가온 듯합니다. 네. 아마도 이 파케타는 프랑스 리그앙의 리옹으로 팀을 이적할 것 같고, 파케타는 팀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이미 작별 인사를 남겼으며 리옹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듯합니다. 리옹은 일단은 선 임대 후 1,8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조항을 포함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에이시밀란은 한 번은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맨날 그 임대 후 완전 이적 옵션 넣으면서 그거 말고 일시금 달라. 네, 요즘에는 다 받고 싶어하는 건 일시금이지 사실. 지들도 그렇게 하지만, 네, 지들도 처음에 임대 들어오고 완전 영입 옵션 조항을 넣지만 자기들도 팔 때는 일시금으로 줘. 왜 이제 뭐 그렇게 주려고 하냐 뭐 이런 건데. 근데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파케타 리옹과 관련돼 가지고 리옹이 누군가를 정리하고, 네, 얘를 데려온다라는 그런 이제 뭐 지금 링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파케타도 AC 밀란 처음에 올 때는 막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붙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AC 밀란을 선택했죠. 본인은 뭐 좀 뛸 수 있는 걸 원한다. 유럽에서 명망 있는 클럽에서 좀 뛰면서 배우고 싶다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데려올 때는 많은 기대를 하고 데려왔지만 이상하게 이 세리아에서 그 가비골, 그 다음에 얘도 그렇고 남미 애들 주목받는 애들 데려와서 재미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나름 싸게 데려온 것 같진 않은데 가비골은 진짜 좀 비싸게 데려왔고, 얘도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생각보다는, 네, 좀 재미를 못 보고 조금 더 일단은, 그리고 얘는 유럽으로 도네요. 네. 하긴 뭐 가비골도 유럽 돌긴 했지. 포르투갈도 갔었고 했는데, 네, 잘 안 됐지만 아무튼, 네. 바케타도 이제 밀란에서의 여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인터밀란이나 AC밀란이나 한 번씩 좀 약간 고생을 하네요. 네. 남미에서 데려와가지고 재미도 많이 봤지만 예전엔. 다음 소식은 사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네는 당분간 사네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고, 현재 사네가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리그에서도 결장을 할 것이고, 이제 슈퍼컵 결승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도, 네, 사네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열릴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도 사네는 뛰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30분에 독일 슈퍼컵이 열리죠. 그 경기는 이제 미넨과 도르트문트 이 두 팀이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 중계가 있나? 잠깐만요. 아마 슈퍼컵도 스포티비일 테니까. 아, 있네. 나우에서. 나도 못 봐. 난 TV를 결제해가지고 나우가 없어. 한가위 때 한번 축구를 봐볼까 했는데, 카라바오컵 안 봐. 토 나와. 자야겠다. 슈퍼컵을 좀 볼까 싶었는데 또 못 보네. 아무튼 이번 주말 경기, 그리고 이 도르트문트와 하는 이 슈퍼컵에서는 사네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미 목벨 기자가 전하길 토트넘은 첼시 리디거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슈클리니아르 영입이 정치됨에 따라서 이 첼시의 리디거로 선회할 준비도 하고 있으며, 안토니오 리디거는 토트넘의 진지한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고, 첼시도 토트넘이 리그 라이벌이긴 하지만 리디거를 정리할 의향은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 슈크리니아르 영입을 시도했었지만 인터밀란은 토트넘이 제시한 슈크리니아르의 이적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토트넘이 만약에 슈크리니아르가 안 되면 리디거라도 데려올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누구라도 영입을 수비 라인에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또 얘기 나오는 거겠죠. 네.
누가 또, 어제도 시끄럽게 하더만. 왜 복도에서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막 전화를 받고 막 벨소리 울리고 저러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빡치게. 열받게, 진짜. 뭐 정신력 테스트 하냐? 포파나가 이 생트티엔을 떠나서 레스터 시티로 이적을 했습니다. 생트티엔은 프리미어리그 1위 팀인 레스터 시티와 이 포파나 이적에 합의했고, 이적료는 구단 역대 레코드 기록인 4천만 파운드 600억이며 포파나의 매각 결정은 이 레스터 시티 보드진과 주주의 합의에 의해 합의하에 또 영입이 된 거고,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레스터 시티의 막대한 비드 금액을 좀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비싼 금액에 이적도 했지만 현재 나이도 19살이고 이 프랑스에서는 동나이 때 정말 최고의 재능 중에 한 명이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레스터시티가 조금 오버페이 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지르고 데려온 듯 합니다. 이 또 레스터가 이 뉴스를 왜 갖고 왔냐면, 사실 뭐 포파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전 이름만 들어봤고 이제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면, 이것도 김민재랑 관련된 건데, 지금 레스터시티가 수비 라인이 무너져가지고 은디디가 이제 그 수비를 보고 있었는데 은디디도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급작스럽게 레스터가 이 베이징에 있는 김민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토트넘과 싸운다,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한국에 계신 뭐 저 같은 국뽕인들이 막 야, 김민재 씨, 토트넘 아니 레스터? 더 좋아 했지만, 사실 레스터는 따지고 보면은 뭐 토트넘만큼이나 이 수비 라인에 주전 먹기가 힘든 또 클럽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걱정이 됐고, 김민재가 갈 수 있을까 했지만 뭐 그 이후에 기사는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튼 외국 놈들도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들 국뽕 좋아하잖아요. 나도 좋아요. 난 인정하는데, 난 좋아하는 거 인정하는데 걔네도 그거 안 와봐.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외국인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좋아요, 한국 영화 멋있어요, 한국 음식 맛있어요 하면서 막 그 한국 사람들의 기분 좀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막 이거 쩐다 저거 쩐다 하면서 막 멋있다 하면서 막 해주고 하는 것처럼, 걔네들도 외국 그 기사들도 안 와봐. 얘네들이 많이 클릭하고 하는 거를 안 와봐요. 뭐 이렇게 막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많이 가져가고 하는 거 안 와봐. 좀 책임지지 않을 기사면서 계속 자꾸 막 나오긴 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슬프네요. 근데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얘 이름 알았던 것도 사실 FM이에요. FM. FM에서 유망주라고 하니까, 워낙에 뭐 좋은 애라고 하니까 그런가? 뭐 잘하나 했는데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얘가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레스터로. 뭐 몸값이 600억인데 김민재하고 비교할 수 없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김민재를 좋아하지만 축구 선수는 몸값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김민재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금액도 200억 정도인데 얘는 600억이라니까. 나이도 19살이고 할 말이 없지 뭐. 프랑스 이 청소년 대표급에서도 거의 1티어로 주목받는 선수라고 하니까. 터치 보세요. 누가 지단의 나라 아니랄까봐. 아니 뭐 수비수가 저렇게까지 터치할 필요 없는데 김민재는 이거 못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김민재 이렇게 하는 거. 뭐 이거 한다 꼭 좋은 선수 아니지만 김민재는 저거 못해. 대신에 김민재는 빌드를 올릴 수 있지. 쫙쫙 올리면서 막 그 중장거리 패스도 괜찮고. 아무튼 저건 못해. 그래서 이제 레스터 시티는 또 김민재와 잠깐 또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얘가 갔으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김민재가 뭐 레스터 시티에 관련돼 있는 걸 기대하시면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식은 알렉산더 니벨, 이 골키퍼가 임대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넨에서 뛰고 있는 니벨인데, 미넨은 노이어라는 최고의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고, 새로 영입한 선수를 바로 임대 보내는 것은 배제했었지만
현재 리벨에게는 임대 제한이 제공되었으며 리벨이 노이어의 백업으로 노이어와 함께 배우고 싶고 세계 최고의 골키퍼와 함께 하는 것을 본인이 선택을 했었는데 미넨의 또 다른 골키퍼 울라히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리벨의 현재 상황도 그가 얼마 전에 있었던 호펜하임 경기 졌던 경기 그 경기에서도 넘버 2가 되지 못하자 그러니까 서브 골키퍼로 명단에 들지도 못하니까 좀 상황이 급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리벨은 전직 샬케의 주장이자 주전 키퍼였고 이 선수가 임대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고 현재 미넨 감독인 한지 플릭이 리벨이 팀을 좀 임대를 떠날 것 같다 팀에서 임대를 떠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최근에 할 말 없다라고 말하면서 답변을 피했는데 네. 뭐 쉽게 이 선수 모를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아스날 같은 상황인 거예요. 레노도 있지만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있던 거죠 아스날에. 근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실력이 출중하잖아요 나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선수를 서브로 데리고 있긴 좀 그렇고 원하는 팀들도 있다고 하니까 팔았죠. 똑같아요. 리벨도 저번 시즌까지 샬케 공사의 주장이었고 주전 키퍼였어요. 근데 이제 얘가 FA 계약을 하지 않고 FA를 자신을 이제 풀리게끔 놔뒀고 재계약을 팀과 하지 않으면서 미넨과 이미 계약을 체결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샬케가 아니 어차피 다음 시즌이면 우리가 안 쓸 건데 얘를 키퍼로 뭐하러 써 하면서 이제 얘를 1군에서 배제시키면서 좀 그때 말이 많았어요. 무튼간에 얘는 뭐 이제 미넨으로 이적한 건 맞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이제 저번 주말에 있었던 호펜하임 경기에서 서브 키퍼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울라이 키퍼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유씨 뭐지? 너무 약간 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고 그런 이제 빈틈을 본 다른 클럽들이 이제 리벨에게 임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리벨도 일단은 뭐 뛰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뛸 수 있는 클럽으로 가려고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근데 지금 미넨은 선수를 너무 많이 정리해가지고 사실 좀 문제긴 한데 왜냐면은 티아고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퀴장스 아까 말씀드린 퀴장스도 리즈 유나이티드에 이적할 것 같죠. 울라이 골키퍼 세 번째 서드 골키퍼도 팀을 떠날 것 같죠. 얘도 임대를 가고 싶다고 하죠. 일단 지금은 하다 보니까 영입은 적은데 다 나가려고 해. 알라바도 사실 나가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물론 알라바는 남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하비 마르티네즈도 나가려고 했어요. 미드필더에서. 근데 지금 뭐 다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비 마르티네즈가 일단 남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몰라. 그것도 이제 뭐 일단은 뭐 이적 시장 끝나봐야 하는 거지. 갑자기 막 하비 마르티네즈가 나 원래 빌바오 가던 거 그냥 갈래 해버리면 또 뭐 할 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네는 뭐 리빌딩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걸 리빌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가려는 선수가 많고 나간다는 선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나름 뭐 불협화음까지는 아니지만 좀 팀의 이제 스쿼드가 조금 얇아진 느낌이에요. 이미 나간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갈 선수들이 확실히 나갈 선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넨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메인급 선수들은 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페리시치 임대 복귀했죠. 그 다음에 걔 어디야 걔 스페인에서 왔던 걔 풀백은 쓰레기니까 잘 안 썼으니까 상관없지만 뭐 그다음 임대 왔던 애들 다 떠나고 싸네 부상에다가 지금 나간다는 투성이고 하다 보니까 미넨도 나름 조금 팀이 조금 흔들려. 알게 모르게 아닌 것 같지만 흔들리고 있고 당장 저번 주 경기에서 호펜하임한테 졌잖아요. 3대1로. 약간 뭐 금강까지는 아니지만 팀이 살짝 좀 흔들리고 있다. 이적생들 나오면서. 그리고 뭐 팀이 좀 약간 시끌벅적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 있겠지만 또 이제 쿠티뉴도 복귀했죠. 말씀하신. 네, 쿠티뉴도 복귀했고 바르셀로나 가서 요즘 행복 축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넨의 꼰대들 있잖아요. 4대1이요? 한 골을 내가 안 본 새에 더 먹겠구나. 미넨 꼰대들, 거기에 이제 보스라고 하는데, 옛날 미넨 출신들의 레전드들이 또, 격리까지는 아니지. 서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앉았어야 되는데,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미넨 꼰대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하면서, 약간 알게 모르게 안팎으로 좀 바가지세요. 네.
세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미넨이 뭐 엄청 막 무너지거나 이럴 건 아니지,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냥 좀 말이 많다. 나오는 말이 많다. 그냥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도르트문트가 그냥 약간 미넨이 좀 흔들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때 좀 한번 좀 빈틈을 파고 들어볼까 했는데 도르트문트도 저번 주말에 졌어. 미넨도 졌는데 도르트문트도 졌어.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둘 다 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한 팀은 이기면 한 팀이 지고 아니면 뭐 한 팀 비기면 한 팀이 이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둘 다 졌어. 그래서 뭐 별로 뭐 미넨은 뭐 타격은 없다. 사실 아직까지는. 아무튼 니벨도 이제 아마 임대를 떠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유벤투스가 아스날이 노리고 있는 리옹의 선수죠. 아우아르. 이 선수 영입 경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스날이 이 영입의 딜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벤투스가 이 딜에 참여했으며 아스날에겐 이 종류의 압박만큼 다른 클럽의 압박도 생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월요일날 유벤투스가 리옹의 아우아르 이적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리옹에 연락을 취한 상태고 유벤투스는 아직 어떠한 이 공식적인 비드도 넣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공식적인 비드를 넣으면 아스날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이 엄청나게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경쟁자가 없었고 얘도 약간 아스날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또 유벤투스가 또 원한다라고 하면 또 모르지 또 어떻게 될지 또 아무튼 뭐 그래도 그냥 들려오는 소식은 아스날이 돈만 맞춰주면 얘는 아스날로 갈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긴 하는데 유벤투스가 아직 공식적인 비드를 넣지 않아서 10월 5일 전에 넣어서 또 리옹에 마음에 들고 얘 마음에 들면 그땐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일단은 아직 공식적인 비드는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스날만 좀 바빠지게 된 것 같아요. 네. 디 마르지오가 보도하길 AC밀란이 일본인 수비수인 도미아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AC밀란은 레스터시티에게 포파나를 결국 빼앗겼고 그래서 대안으로 볼로냐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도미아스 타케이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볼로냐는 이 도미아스 이적료로 2,500만 유로 34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일본 선수로 원래 그 이승우가 있는 쉰트트라이던을 거쳐서 이제 결국에는 볼로냐까지 진출하게 됐는데 가서는 잘 적응하면서 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네. 가자마자 또 적응 잘하더라고. 얘는 또 특이하게 뭐 유럽 리그로 바꾼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준차가 있는데 그래도 잘 적응하면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도미아스가 AC 밀란의 레이더에도 네,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도미아스. 맨유는 카바니와 요비치 이 두 명의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는 아약스에서 미드필더 반더비크를 데려온 이후에 이제는 공격수 보강을 원하고 있고 그들은 파리에서 FA로 풀린 카바니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한 상태이며 또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요비치에 관련된 문의를 넣었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맨유 보도진들은 이적 시장 마지막 주에 이들 중 한 명을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또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아닐 거야 근데. 일단은 카바니는 뭐 실력은 좋은데 그래도 뭐 나이도 좀 있고 원하는 연봉도 좀 높고 네. 그리고 얘도 일단은 사진 않을 거고 임대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싸게 그 이 중에 좀 유력한 건 그나마 좀 뭐 요비치겠지. 레알도 이를 좀 정리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 시즌까지는 한번 정리해보는 걸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뭐 싸게 임대로 데려오면은 모를까. 지금 산초도 못 사는데 얘를 뭐 어떻게 사. 카바니는 FA니까
이적료는 안 들지만 또 연봉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저는 둘 다 데려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겨울엔 모르지 뭐 또. 덴벨레의 맨유 이적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덴벨레는 맨유 이적에 근접했으며 이는 데파이 이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덴벨레는 맨유에 6천만 유로 820억의 이적료를 내고 떠날 것이며 이 정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윙어인 덴벨레는 맨유 이적에 초근접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재정적 여력이 생겨서 데파이 영입에 더욱이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옹의 스트라이커 데파이는 쿠만의 체제에서 이 정말 꼭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바르셀로나는 820억이라는 덴벨레의 이적료를 받아들일 것이고 이는 팀의 급여 지출도 낮추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큰 이득을 바르셀로나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얻은 이적료를 데파이를 사는데 쓸 것이고 맨유는 이미 지난 여름에도 데파이를 데려오고자 노력했지만 덴벨레의 부상으로 인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구라예요, 구라. 저도 이거를 이제 뉴스가 있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나중에 뉴스가 나온 게 덴벨레는 갈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는 뭐 820억 이적료를 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간 맨유가 이제 산초를 못 데려올 것 같으니까 임대로 데려올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아. 다만 얘가 잘했던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맨유가 노렸던 거 맞으니까 맞긴 맞으니까 그래서 임대로 한번 이제 데려올까 한번 뭐 물어본 것 같은데 일단은 덴벨레 본인이 스페인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 네. 본인도 이제 팀에 남고 싶어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뭐 갈 일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냥 뭐 그냥 근데 말했잖아요. 이적 시장 마감될 때쯤이면 별의별 기사 나온다고. 이 스카이 스포츠 독일 이 속보에 따르면 맨유가 산초에 공식 비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근 몇 달 동안 산초가 도르트문트에서 맨유로 이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의 기사들이 많았고 스카이 스포츠 정보에 따르면 마침내 맨유는 비드를 넣었고 하지만 그 비드는 거절당했고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을 한 맨유인데 기본급 8천만 유로 옵션 2천만 유로 총 1억 유로를 오퍼했다고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그 제안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동안 최소 1억 2천만 유로 금액을 가져와야 도르트문트가 산초를 보낼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도르트문트 단장은 이번 여름에 산초에 이전 없다. 우리의 데드라인은 끝났다. 라고 이제 말을 한 상태예요. 심지어 이 도르트문트의 로이스도 인터뷰에서 뭐라 말했냐면 나는 산초가 잔류해서 너무 좋다. 산초가 잔류해서 행복하다. 우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승을 위해서. 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이 독일 내에서도 기사를 내긴 냈어요. 지들도. 그러니까 맨유가 드디어 비드를 넣었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도르트문트가 산초를 보내는데 이 딜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 봤을 때는 자기들도 그냥 기사는 냈지만 그냥 뭐 이적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독일 내에서도. 네. 리버풀의 티아고 알칸타라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리버풀의 새로운 미드필더 티아고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자가적 격리 중에 있으며 열흘간 쉬어야 됩니다. 티아고는 가벼운 바이러스 증상을 보였었지만 현재는 건강한 상태이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뭐 티아고 갑자기 못 나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결국 리버풀도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토트넘이 승부차기로 첼시를 꺾고 컵대회, 리그컵 대회 8강에 진출했습니다. 토트넘은 첼시를 제압하고 리그컵 8강에 진출했으며, 토트넘에서 이제 토트넘 홈에서 열렸던 16강전에서 전반 19분 티모 베르너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38분 라멜라의 동점골로 연장을 가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은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시간 끝나고 바로 승부차기를 돌입했고,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이기면서 8강에 토트넘이 진출했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 카라바오컵 첼시 승리 때 무리뉴에게 잡혔는데, 너 어디가 아니까 지금 아이 급하다고 하면서 이제 또 잠깐 떠났었죠. 무리뉴가 다이어는 급동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했고, 사실 이날 경기는 이제 레길론이 데뷔하는 선발로 이제 데뷔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었고, 이날 평점도 비슷해요. 경기 자체가 좀 토트넘은 요리스가 7점, 토비 7점, 다이어 8점, 그 다음에 탄강가 6점, 오리에 7점, 그 다음에 제드송 6점, 운돈벨레 6점, 시소코 7점, 레길론 7점, 베르바인 6점, 라멜라 7점, 이런 거였고, 첼시도 맨디 골키퍼 나왔잖아요? 데뷔로. 그래서 계속 케파만 엄청 보여주더라고. 아무튼 맨디 골키퍼 7점, 그 다음에 탄코 7점, 조우마 7점, 토모리 6점, 벤치렐 7점, 조르진 7점, 코바치치 7점, 오도이 6점, 마운트 7점, 베르넌 7점, 지루 6점. 이렇게 양팀 선수들이 평점을 받았고, 평점은 다들 준수해요. 이 정도면은. 비교도 6.5점 나올 수 있는데 다 7점, 8점, 6점까지. 그래서 8점은 양팀 총털어서 이제 다이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는 다이어가 받았습니다. 레길론 잘한다고? 레길론 평가 좀 반반 갈리더라고요. 저도 보긴 했어요. 궁금해서. 좀 보다가 재미없어 안 보다가 또 보다가 안 보다가 그렇죠. 근데 제 평가는 재미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이어가 똥 매려워서 잠깐 75분쯤인가? 그때 이제 후다닥 하면서 잠깐 다이어 얘기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거의 2분 만에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중간에 이제 그래버렸으니까 이제 무리뉴도 놀라가지고 쟤 갑자기 왜 저러나 왜 나왔나 싶은데 이제 워낙에 또 급한 상황이었어가지고 큰 게 급한 상황이었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피치 위에서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든 처리를 했어야 된다. 본인이 말했어. 똥이라고. 본인 똥이라 말했기 때문에 똥이죠 그냥 정말 본인도 참다가 했겠지. 아마도 전반전 끝나고 찬물을 많이 마셨나봐. 얼음물을. 그럼 배 아플 수 있어. 벤피카가 이 맨시티에서 오타멘디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계약 발표가 나오면서 맨시티도 원래 후벤 디아스 이적이 다 알고 있었는데 공식적인 발표까지는 사실 안 나왔어. 왜냐면은 벤피카에서 메디컬 테스트 받는 오타멘디가 이제 테스트에 문제가 없다라는 확진을 받아야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양측이 다 설명한 상태여서, 그래서 벤피카가 오피셜 발표하니까 맨시티도 준비했던 바로 오피셜을 발표하더라고요. 후벤 디아스가 이제 맨시티로 이적을 했죠. 후벤 디아스 같은 경우는 6년 계약을 맺었고 이중료로는 7천만 유로, 955억 선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오타멘디 보내면서 할인 받은 금액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이거보다 낫겠지만, 일단 벤피카 측에서 이야기한 금액은 7천만 유로. 옵션 포함 7천만 유로니까 955억. 1,000억은 넘지 않았어요.
일단은 저는 이 선수가 하는 거 못 봤어요. FM에서만 써봤지. FM에서는 개 좋아. 진짜. FM에서는 그냥 뭐랄까 신이야. 그리고 얘가 인물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인물이 시원시원한 게. 이 수비수 애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인물도 좀 시원시원한 게. 그래서 FM에서도 제가 좋아했었던. 네. 잘 아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네. 좀 큰 금액 데려와서라도 네. 썼었던 네. 수비수였죠. 일단 뭐 저는 FM에서밖에 안 써봐가지고 뭐 실제로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경기력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팀워크랑 그런 것만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생각보다 빨리 보지 않을까, 네, 빨리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맨시티도 저번 경기 또 이제 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얼마나 또 대단한 선수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보고 싶기도 하고. 뭐 문신이 없네. 그렇구만. 보기 좋네. 스포르트 빌트에서 전하길 아스날의 콜라시약은 레버쿠젠 이적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레버쿠젠은 하베르츠와 케빈 볼란트의 판매 금액으로 카이 하베르츠는 첼시로 이적했고 케빈 볼란트는 AS 모나코로 이적했어요. 이 두 명을 팔았고 이 판매 금액으로 선수 보강을 원하고 있고 현재 아스날의 콜라시약의 영입을 협상 중에 있으며 계약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콜라시약의 좀 연봉이 비싼데 그 비싼 연봉은 좀 장기 계약을 하면서 좀 내려가게끔 할 것이고 이적료가 될 금액은 한 1,000만 유로, 한 135억 선에서 아스날과 합의를 볼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한테 메일 왔네요. 네. 토트넘이 나한테 메일 보냈어요.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 새롭게 애기들 턱바지랑 애기 사이즈 유니폼이랑 뭐 그다음 티셔츠랑 이런 거 나왔다고 나한테 메일 보냈네. 킹받게. 그랬군. 토트넘한테 메일 오는 남자예요. 사라고. 유쾌한 다이어는 변기 위에 트로피를 올려두고 얘가 진짜 MO입니다 라고 네, 글을 남겼습니다. 저 옆에 휴지를 보면 얼마나 그 다이어가 급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하면서 네. 딱 봐도 저렇게 저 휴지를 컨셉으로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아주 임팩트 있네요. 네. 에릭 다이어가 유쾌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제 토트넘의 승리에 또 자축했고 본인이 또 MOM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자축을 했습니다. 경기 중 이제 생리 현상으로 화장실로 뛰어갔었던 다이어는 자신을 불렀던 그 장소에서 네, 다시 한번 트로피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겨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찔한 장면도 있었는데 후반 30분경 다이어가 생리 현상으로 인해서 급하게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고 경기 후 이제 카라바오컵 대회 주최 측에서는 다이어를 MOM으로 지명했습니다. 다이어는 코치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었고 여기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재밌는 사진도 업로드했는데 바로 자신의 생리 현상을 해결했던 화장실에서 트로피를 올려두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다이어는 사진과 함께 진짜 MOM이라는 이제 설명도 덧붙였고 자신의 생리 현상을 해결해준 변기가 MOM에 자격이 있었을지도 모르며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선 무리뉴가 다이어가 그때 갑자기 뛰어나간 건 이제 생리 현상인데 소변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뉴는 진짜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선수 하면서 저런 일 있기도 힘든데, 참, 나 진짜. 별별 일이 다 있네요.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난 이해해. 나도 이제 런닝하러 갈 때 가끔씩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런닝 하면 이제 한 8, 9km 뛰니까 그 집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가죠. 무조건. 그래야지 나갔을 때 이제 뭐 뛰다가 이제 무슨 이제 안 나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좀 물을 마시거나 하면 부대껴가지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씩. 그럼 나도 와 씨 아찔한 경험이 몇 번 있었어. 다행히도 여기에 내가 뛰는 그 코스에 공공기관 건물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좀 쓸게요라고 하면은 이제 가서 쓸 수 있는데 그 건물 없었으면은 진짜 뭐 이제 또 옛날 생각 나는 거지. 역시 근데 쉽지 않아요, 진짜. 찾는 거 쉽지 않아.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전하길 도르트문트가 이제 맨유가 제시했던 산초의 마지막 비드를 거절했으며 맨유는 덴벨레 임대 제한을 넣었지만 선수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제 맨유는 산초와 덴벨레에게 비드했고 두 가지 비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맨유는 산초에 대한 마지막 비드를 넣었지만 도르트문트는 무조건 1억 2천만 유로 이하로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라고 했는데 맨유가 비드한 금액은 9천만 유로. 네, 좀 차이가 이제 2,200만 유로가 2,200만 유로가 아니지. 9천만 유로면은 거의 지금 2천. 근데 1억 2천만 유로를 달라고 이전부터 얘기했고 그때 8월 달에도 이제 그때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때도 1억 2천만 유로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9천만 유로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경우야?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금액은 너무 차이 나잖아. 3천만 유로가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깎아줘 3천만 유로를.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애초에 약간 뭐 독일에서도 맨유가 그 금액을 줄 거지 않았으니까 이 딜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덴벨레 임대 딜은 조금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또 이제 선수가 거절했다고 하니까요. 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스톤빌라가 라시차 영입에 실패한 듯합니다. 원래는 이제 황희찬이 있는 라이프치 쪽에서 영입을 하려다가 이적료가 맞지 않아서 아스톤빌라가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스톤빌라와 브레멘 간의 이적료 협상은 해결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개인 협상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라시차는 주급으로 1억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스톤빌라는 그 정도 주급의 수준이면 우리 구단 내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의 주급이다.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금액을 영입한 선수에게 바로 줄 수는 없다. 라고 이제 또 말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틀어져가지고 라시차도 현재는 이 분데스리가를 떠날 마음이 없고 그래서 그 빈틈을 파고든 게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공격 쪽에 어차피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지금 레버쿠젠도 레온벨리가 팀을 떠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뭐 그 자리 아니 공격수 자리 다 이제 볼란트 자리 뭐 이런 쪽도 이제 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메꾸려 네. 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기에 손흥민은 A매치 데이 이후에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A매치 데이 이후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매치 데이 이후에
복귀하면 손흥민은 이제 좀 그나마 다행이죠. 네. 아마 그 A매치데이 이후라고 하면은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무리뉴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많은 국가대표 코치들이 자신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테고 그들이 이제 이번 주에 토트넘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몇 분을 뛰었는지 얼마나 거리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들이 선수들에게 관심을 갖고 좀 보호해 주길 바라고 있고 이번 주 토트넘 선수들은 정말 엄청난 시간을 뛰었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또 이제 약간 경고 및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손흥민은 오진 않습니다. 네. 한국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A매치데이 때는 손흥민은 그냥 집에서 쉬는 거죠. 네. 일단 뭐 어떻게 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서 쉬겠죠. 네. 쉴 겁니다. 어차피 부상이라 뭐 못 오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 A매치데이 때 우리는 이제 국내 선수로만 이벤트성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어요. 그냥 푹 쉬면 돼요. 푹 그냥 집에서 곰탕 좀 먹고 그러면 되지 뭐. 또 산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초가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많냐면 쉽게 설명하면 비드를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적할 수 있는 선수들이 사실 거의 이제는 거의 없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굵직굵직한 선수들 중에는. 근데 산초는 일단 몸값이 1억 유로가 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언론에서 엄청나게 언급하는 거 맞아요. 이 이야기도 뭐냐면 도르트문트는 다시 한번 말한 거예요. 1억 2천만 유로 이하의 금액으로 산초를 데려갈 생각 하지 마라. 팔 마음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도르트문트는 맨유 측에 1억 2천만 유로보다 낮은 금액으로 비드할 거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맨유는 심지어 9천만 유로의 금액으로 비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발 1억 2천만 유로 아니면 준비 안 했으면 연락하지 마라. 맨유는 이적 시장 마감 전까지 스쿼드 보강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1순위 타겟은 산초인데 뭐 산초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지만 네. 산초에게 그 금액을 제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맨유가 어떻게든 산초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건 맞는데 1억 2천만 유로는 맨유 입장에서 너무 비싸다. 이 금액 못 준다. 그러니까 그럼 도트문트는 그럼 살 생각 말아라. 안 판다. 이런 거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1억 2천만 유로를 갑자기 점점 올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산초 얘기 나올 때부터 도트문트는 무조건 1억 2천만 유로. 우리는 이거 안 깎아준다. 라고 엄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계속 그거보다 낮은 금액만 계속 제시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번에 9천만 유로 제시했는데 3천만 유로가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누가 그걸 깎아주냐 이 말이지. 근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하냐면 맨유 팬들이 왜 영입 안 하냐. 누구 살 거냐. 이 선에 지금 선수가 필요한데 오른쪽 누가 아무나 안 사냐. 뭐 DJ 믿고 가는 거냐. 뭐 누구 믿고 가는 거냐. 정리하래 정리 안 하냐. 막 링가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쇼하는 거다. 어차피 9천만 유로에 제한하면 도르트문트가 절대 안 팔 거 아니까 일단 자기들은 뭐라도 하려는 그 의지가 있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그냥 보이려고 그냥 이렇게 오프 한번 넣어본 거고 비드 넣어본 거지. 정말 살려고 했던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옵션을 달고 뭐라고 했을 텐데 9천만 유로 절대 안 했을 거다. 최소한 1억 2천만 유로 언저리라도 그 돈이 안 돼도 언저리라도 비슷하게 해서 제안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9천만 유로는 너무 쇼하는 느낌이다라고 이제 현지 팬들도 생각하고 현지 언론에서도 이제 뭐 좀 그런 거 아니냐.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아무리 도르트문트가 과한 금액을 요구한다 쳐도 그 금액을 맞춰줘야만 판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제시하는 거는 너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분석이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 또 이런저런 생각이 또 많은 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진짜 영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영입 안 되면 누구라 데려올 마음이 있는 건지, 공격수에 갑자기 카바니하고 요비치 얘기는 왜 나온 건지, 이선 자원 필요한데 지금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막 선수들 중앙 미드필더에 폼이 안 올라오는 선수도 있는데, 수비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수비는 어떻게 할 건지, 막 이거에 대한 뭐 맨유 팬들의 갈등이나 고민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네. 뭐 제가 뭐 할 말은 아니어서. 네. 리버풀도 수비가 개판이라 로브렌 나가고 뭐 맥굴자리가 파비뉴가 있긴 한데 고메즈가 돌아오긴 했죠. 아무튼 뭐 리버풀도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네.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팬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팬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또 에픽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해서 좀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에도 제가 청취할 수 있게끔 음성 파일을 따로 올리긴 하는데요. 그 팟빵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자면, 혹시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죄송한데 팟빵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인데 도움이 안 돼요. 네, 팟빵을 지금 한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정산을 못 받았어요. 네, 아직도 정산이 안 돼요. 그만큼 광고료가 너무 낮아서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혹시 들을 거면 듣는 것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아시겠지만 슬리핑크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슬리핑님 100개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슬리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신다면 듣는 게 더 가능해요. 그냥 이제 팟빵 듣듯이. 근데 난 유튜브 프리미엄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팟빵에 들으세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지. 왜냐면은 또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하면은 화면을 나가도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면 화면 나가면 그냥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팟빵에 청취하시고, 난 유튜브 프리미엄 있는데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청취만 하셨던 분들은 이왕에 청취하실 거면은 유튜브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팟빵은 저는 아시겠지만 학고의 이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 정말 지구 핵에 위치해 있는 밑바닥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뭐 제 기대치보다 많이 나와도 정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건 유튜브가 조금 광고료가 높기 때문에 물론 유튜브도 수수료를 많이 떼지만 이왕에 들어주신다면 프리미엄 있으신 분들만 유튜브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억지로 꼭 프리미엄 없는데 듣지 마세요. 없으면 그냥 팟빵에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네이버 메일에 막 인플루언서 뭐 이것도 하라고 해가지고 가입해놓긴 했는데 그건 아무나 다 오는 거더라고요. 나는 보니까 막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은 줄 알고 나한테 이게 왜 왔지? 개꿀 뽀록을 왔나? 잘못 왔나 했는데 그냥 뭐 다 오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 좀 제 정체성을 잘 찾아야 하는데 정체성을 좀 찾기가 힘들고 좀 고민이 되네요. 게임 방송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고민도 좀 되고. 아무튼 뭐든 좀 열심히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수밖에 없죠. 뭐 답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저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방송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또 트위치에서 또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트위치. 유튜브는 어제보다 들어왔지만 이거는 뭐 추석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롱님 매니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진짜인가? 슬래핑그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슬래핑님 100개 후원 또다시 감사합니다. 슬래핑님이 저 먹으라고 이제 보내주신 게 있어요. 홍삼, 커피 이런 거. 네. 사진도 다 찍어놨고 했는데. 슬리핑님이 7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설명 또 70개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슬리핑님 이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내일 축구 뉴스 때 한번 네, 같이 방송에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어떤 거 보내주셨는지 한번 또 원래 이거 축구 중계할 때 하려고 했는데 축구 중계가 뭐 풀릴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냥 축구 뉴스 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내일은 또 슬리핑님이 보내주신 것들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아주 큰 박스였거든요. 그런 박스를 또 어디서 보는지 몰라.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원래는 요즘 온 지 됐는데 제가 잘 보관하고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드려야지 어떤 거 받았는지. 그래서 슬리핑 또 70개, 100개, 100개, 100개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이라고 또 주신 것 같은데 잘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